1월 10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3.9%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예상보다 더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수급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은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뉴욕 증시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한 주 동안에 4.5% 급락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6%까지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혜은 그리고 강수민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혜은 캐스터, 지난 한 주 동안의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주간 증시입니다. 새해 첫 주 3대 지수 모두 금리 인상 압박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를 지배한 키워드는 바로 조기 양적 긴축 가능성인데요. 현지 시각 1월 5일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지난 12월 FOMC 당시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곧바로 보유 채권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양적 긴축 가능성이 연일 악재로 작용하며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2년 만에 연 1.7%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자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외에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에 더해 현지 시각 1월 7일 미 실업률이 전월보다 0.3% 떨어진 3.9%를 기록하며 조기 양적 긴축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 주 다우지수는 0.29%, S&P 500 지수는 1.87%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4.53% 하락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달러 인덱스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 부진 소식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소식에 이 같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연준이 매파적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달러 가치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진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96선에서 머물던 달러 인덱스는 95로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간 기준 3.08%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 급등 속에 기술주 매도세가 뚜렷해지면서 주요 반도체주들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기준 27.1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지 시각 7일 장중 한때 연 1.8%까지 치솟으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인 3일에 이어 4일까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일과 6일은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의 호실적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0.76% 상승했는데요. 한편 코스닥은 주간 기준 3.75%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수급 흐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조 8,043억 원, 그리고 1조 9,076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기관은 홀로 3,697억 원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7,494억 원, 기관이 1조 24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1조 8,11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술 허브인 선전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없이 그 누구도 도시를 떠날 수 없도록 조처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이 경기 둔화 우려로 작용하며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주간 기준 1.65% 내렸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 증시는 현지 시각 1월 6일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 영향으로 하루 동안 2.88%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적용될 거란 우려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7일 0.03% 하락 마감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1.09%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증시입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가 미국발 긴축 여진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홍콩 증시는 주간 기준 0.41% 상승했는데요. 현지 시각 7일 항생지수는 중국의 경기 지원 기대감과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중국 빅테크와 중국 테마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현지 시각 5일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진 이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5.0% 올랐다는 발표가 나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0%, 프랑스 깍거 지수는 0.93%, 영국의 FTSE 지수는 1.36% 올랐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0.32%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지 시각 7일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오펙 플러스는 기존 하루 40만 배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고 따라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점과 리비아 송유관 보수관 작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점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WTI는 현지 시각 6일과 7일 장중한 때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주간 기준 WTI는 4.90%, 브렌트유는 5.10%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금값입니다. 지난주 금 가격은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을 내주고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고용부진과 달러 약세 상승했으나 주간 기준으로 보면 1.70% 하락했는데요. 이는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대한 경계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증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주간 특징주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새해 첫 주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는 1.8%를 찍으면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금융주들이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웰스파고가 주간 단위로 14%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간 단위로 10% 넘게, 찰스 슈왑이 9%, 시티그룹은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버크셔 해서웨이도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국채금리 급등은 계속해서 기술주 약세를 강화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특히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에 부담이 되는데 주간 단위로 알파벳이 5% 넘게, 테슬라가 3% 가까이 빠지면서 기술주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냈고요. 또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헤지펀드들이 대량의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어도비가 10% 가까이, 또 세일즈포스가 10%대 하락했고요. 빵주도 일주일간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10%대 떨어졌습니다. 임의 소비재와 부동산주도 부진한 흐름 나타냈고요. 반면 에너지주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 마감했지만 주간 단위로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5%가량 올랐는데요. 공급 우려로 인해 지난 11월 이후 국제유가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엑스모빌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지난 금요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두 종목 모두 일주일간 12%씩 올랐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4%, 쉐보론은 6%, 대본 에너지는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개별 특징주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주 가운데선 모더나의 낙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일주일간 15%가 떨어졌는데 한편 모더나 CEO는 올해 가을 이후 부스터샷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임의 소비재 가운데선 스타벅스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주일간 주가가 8% 떨어졌는데 월가 IB들의 평가도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RBC 캐피털마켓과 오펜하이머는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타벅스 이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디스커버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스커버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워너 미디어와의 합병이 지금까진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합병 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요. 해당 소식에 디스커버리는 금요일장 17% 가까이 급등했고 주간 단위로는 2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통신사 T-모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T-모바일이 4분기 후불 순 구독자 수를 공개했는데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5% 떨어졌고요. 주간 단위로도 5%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월간 최선호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디즈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테마파크 수요 증가를 기대했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가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출시되는 것도 전체 가입자 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즈니는 주간 단위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내놓았지만 주간 단위로 6% 빠진 모습이고요. 또 아마존도 최선호주로 선정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뿐만 아니라 레이몬드 제임스와 미즈호도 아마존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고요. 다만 주간 단위로는 2.5% 빠진 모습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들의 유급 휴가 일수를 기존 2주일에서 일주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주들은 일주일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주간 단위로 6% 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델타항공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행이 재개되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또 아메리칸 항공 등의 경쟁사보다 대차 대조표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밈 주식 게임스톱은 지난 6주일 동안 40%가 급락했었습니다. 다만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게임스톱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7% 급등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다만 5% 빠진 모습입니다. 게임스톱은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UBS가 미국 백화점 체인 콜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적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콜스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1.6%, 또 주간 단위로는 2%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5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금요일장 10%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 주간 단위로는 1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뉴스가 준비되어 있죠.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미경제학회 공격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대 경제학계 행사인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2022가 지금 열렸었는데 홍성진 캐스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서머스부터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주말 사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블룸버그는 올해 전미 경제학회에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면서 연준이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함에 따라 연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스는 인플레이션의 배경에 공급망 병목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심각한 노동력 부족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최근 듣고 있다면서 당분간 노동력 부족 사태가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소 2,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며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일리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이지만 연준이 거의 사용해본 점이 없다는 난점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점진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한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연준이 이런 요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배경에 공급망 병목 현상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연준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의 최대 경제학회 행사인 전미 경제학회에서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 장기간에 걸친 연준의 돈풀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는 점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3% 빠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트위터에 소식을 밝혔죠. 네,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새로운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프리미엄 패키지인 FSD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FSD의 가격이 $12,000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에만 해당한다. FSD의 제품 코드가 풀리는 대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20% 인상된 가격이고요. 한화로는 약 1,445만 원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고객은 $12,000를 내고 평생 FSD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매달 $199를 내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든 신규 차량에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탑재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주변 차량과의 속도를 일치시켜 차량 사이의 간격과 차선을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경고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SD는 이에 더해 자동 차선 변경과 신호등 인식은 물론이고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부를 수 있는 스마트 호출 등의 고급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상위 버전인 베타 10.9 버전은 일주일 내로 공개될 것이라며 출시 임박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도시와 고속도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베타 11 버전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자동차국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FSD 개발을 두고 안전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자사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두 기관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에서 레벨 2 단계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는 사람의 관리가 없다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술이 레벨 2 수준을 넘어섰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가 레벨 4 FSD를 언제 완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2022년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그동안 말해온 것처럼 구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번 인상을 통해 실적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FSD Full Self Driving 서비스라고 봐야겠죠. 이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가 과연 소비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산업 전망 AI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월간은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사업이 올해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 시간 8일 CNBC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최근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 사업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 진출까지 노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CNBC는 주요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이 아직 초창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 수준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를 두고 과거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전문가였던 에드워드 그래펜스테트는 인공지능이 향후 기업들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그래펜스테트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검색 엔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애플 역시 인공지능 관련 음성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재능 있는 인공지능 연구원을 발빠르게 영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 진출까지 노려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펜스테트는 올해 인공지능과 결합된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이라며 대중들에게 더 친숙한 개념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인공지능이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의 몸값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공지능과 함께 메타버스 사업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24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 앞으로 메타버스가 미국 기업들의 핵심 아이템이 될 것이라며 시장 규모가 최대 8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ETF가 정말 각광을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로블록스가 좀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D 기준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이죠. 18% 급락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네 번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델타와 오미크론을 결합한 델타 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까지 이 변이는 여기서 끝인가 했는데 또 하나의 변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혼종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동지중해의 섬나라인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잡종 변이는 키프로스 대학의 생명공학과 분자 바이러스학 연구소 전문가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델타 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온티오스 코스트리키스 연구소 소장은 이번 잡종 변이는 델타의 유전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오미크론의 여러 가지 돌연 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 변이 중에서 10가지가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델타 크론 변이는 키프로스에서 채취한 25개 검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중 11개 검체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입원한 환자에게서 나머지 14개 검체는 그 외 일반인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쪽에서 입원하지 않은 일반인보다 감염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델타 크론의 전파력이나 치명도 혹은 백신 회피력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트리키스 연구팀은 아마도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이 델타 크론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전파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우세종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델타 크론도 오미크론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팀은 델타 크론 염기 서열 25건을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에 보낸 상태입니다. 지난주 존스홉킨스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7일간 매일 평균 60만 건 이상의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보고되고 있는 등 이 수치가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여기에 델타 크론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두 번째 주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일정도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주간 증시 일정 이번 주부터 또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금융주들이 현지 시간 금요일 오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간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12월 고용 추세지수와 11월 도매 재고가 나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12월 소기업 낙관지수, 그리고 1월 경기 낙관지수가 나오고요.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 또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도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 가장 중요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금요일에는 12월 소매 판매까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볼 경제지표는 바로 이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의 70%는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며 그중 3분의 1은 소매 판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보통 건전한 소매 판매 증가는 기업들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소매 판매 성과가 미약하다면 기업의 수익이 유지될 수 있을지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도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곤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초에는 개인당 $600 지급됐던 현금 지급에 힘입어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달과 3월 달에 7.6%, 또 11.3%씩 깜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4월부터는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에 지급된 현금 부양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끝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런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8월부터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혼란을 우려한 미국인들이 쇼핑을 다소 일찍 시작하면서 10월 달 소매 판매 증가세가 1.8%로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단단히 여매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0.3% 증가에 그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에도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가 걱정에 소매 판매도 전월비 0.1% 내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행보에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14일에 발표되는 내용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의 전내훈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2022년 미국 증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실적 현지에서는 어떻게들 살펴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리서치 업체인 팩셋에서 발간한 2022년 미국 증시 실적 전망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1년, 작년에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컸었기 때문에 2021년 전체 어닝은 무려 45.1%, 그리고 세일즈는 15.9% 정도 증가하는 놀라운 모습이었었는데요. 따라서 증시도 드라마틱한 상승세가 이어져 왔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팩셋에서는 2022년, 올해는 어닝은 약 9.2%, 그리고 세일즈는 7.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2022년에 S&P 500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도 223불 48센트를 전망을 하면서 전년도 205.55센트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S&P 500기업들의 2022년 순이익 마진율도 약 12.8%로 전년도인 12.6%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순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그리고 여기에 양적 긴축을 뜻하는 QT,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적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그래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부분 먼저 살펴봤고 섹터별로는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팩셋에서 2022년 전망자를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올해에는 산업재, 인더스트리얼 분야랑 경기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IT, 4개 업종이 S&P 500 지수 대비 더 높은 어닝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성장률에서도 경기 소비재, 산업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5개 업종이 S&P 500 지수 대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섹터 자체를 좀 보더라도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나 코로나19 치료제 등이 긴급 승인을 받은 영향 때문인지 리오프닝이나 소비 관련 섹터의 높은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올해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 금융정보업체인 리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테슬라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3.4% 정도의 추정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2.7%, 엑센추어,
파이자, 나이키, 쉐브론, 엑슨모빌, 웰스파고, 브로드컴, 알파벳 등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섹터별 실적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얼마 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탑픽 11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2월 17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피셔 애널리스트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11개 종목을 선정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먼저 많이들 좋아하시고 관심 가지신 종목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 그리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그리고 엑슨모빌, 웰스파고, CVS 헬스, 이튼 컴퍼니, F5, 이스트맨 케미컬, 웰타워, NRG 에너지를 선정을 했고요. 최근 미국 내 여러 물가가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를 고객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켜서 마진율을 지켜낼 수도 있으면서 독점력을 지니고 있고, 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현금 보유 능력이나 풍부한 현금 유동성 흐름을 지닌 기업들로 압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참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1월에 주목해봐야 할 탑 10 종목,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먼저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가장 먼저 파파존스 인터내셔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종목 선정에서 리오프닝이나 소비에 포커스를 맞춘 포트폴리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류 대표 업체인 UPS, 그리고 월트 디즈니, 에머슨 일렉트릭,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바이오마린 파마투티컬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 탑 10을 선정한 더그 미첼슨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 중에 1월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기존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3위인 구글 클라우드의 점유율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트 디즈니를 선정한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실적 저하 우려는 이미 하락한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어 있다. 곧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도 순이익이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빅테크 중에서 2021년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저조하였던 아마존닷컴도 탑픽으로 꼽았고요. 반도체 업체인 마벨 테크놀로지도 선정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곧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각자 투자하신 종목들의 실적 발표 및 향후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전내훈 부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